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비트코인이 까지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총이 떨어져가지고 좀 약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리고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팩트적인 기사하고 제가 이제 카카오하고 관련돼 있는 중요한 뭔가 뉴스가 나온 걸 발견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게 키코 뉴스거든요. 키코? 이 키코가 무슨 단체냐면 이제 금에 관해서 특화되어 있는 뉴스, 매스미디어의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 언론사예요. 근데 거기서 웰스파고가 있는데 이번에 키코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금 가격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네, 그래서 이거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라고 웰스파고에서 말한 거에 관해서 키코에서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웰스파고가 어느 정도 파장이 있는 데냐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데냐면, 웰스파고 앤드 컴퍼니가 어디냐면 미국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으로 시가총액으로는 최대 기업이다. 예, 시가총액은 최고로 큰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와 더불어 미국의 4대 은행에 속하는 데가 웰스파고예요. 자, 웰스파고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근데 제가 역발상이라고 말씀드릴 때가 그게 대입을 해서 맞을 때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금을 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측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 실제로 금 가격, 키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시면 금 가격하고 실버 가격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캡처를 했는데, 자, 아침에 1280달러였어요. 실버 가격 14달러 47센트. 예, 0.04달러 올랐어요. 0.24% 오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일 가격이 58.53이에요. 그래서 이게 1%가 다시 까졌어요. 근데 이게 오일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쭉쭉 떨어질 거다. 그리고 달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식 시장하고 오일 가격은 동기화되는 경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시죠, 다들. 자,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가 있고 나스닥이 있고 S&P 500 지수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0.01% 상승했어.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달러가 단기적으로는 고점,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는 점진적으로 하락해서 연말 되면 1120원에서 30원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까지니까 사실은 크루드 오일 가격도 내려간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일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산업하고, 산업지하고 되게 관련이 깊어. 그죠?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 되게 빈번해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업이 지금 예전보다 소통이 잘 안 돼. 사람으로 따지면, 계속해서 어떤 혈관이 막혀가지고 지구라는 어떤 그 인체 구조 자체가 예전보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게 통화가 됐든 아니면 전 세계 물동량이 됐든 그런 식으로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그게 원활하지 못해. 그럼 그 상황에서 석유라는 에너지를 먹고 지구라는 인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엔 그 산업체 자체가 그걸 더 먹을까요? 그 양이 결국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건축되는 어떤 그 비율도 줄어들어. 그러면 우리가 공사 현장에 있는 거대한 기중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굴삭기나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건물이 여기저기 많이 짓고 신도시도 많이 건설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구는 줄고 있고 그런데, 자, 중장기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값어치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점점 우리 인류는 지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점점 배터리나 어떤 전기자동차 이런 쪽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대세 범상용화된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보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는 지금은 반도체, IT,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관한 산업이 점진적으로 커가다 보면 그 안에서 유형적으로 쓰임새가 많았던 그런 석유라는 어떤 그 에너지 자체가 많은 파워를 발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고, 자, 이 그래프에 관한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 있었던 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틀 동안 상승률로 따지면, 이오스가 1위였고, 리플이 2위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라이트코인 있고, 이더리움이 그 밑에, 그리고 BTC는 그냥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알트 장세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은 이래 왔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까지고 알트코인이 사토시가로 살짝 올라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지금 연료 충전을 이미 어느 정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활시위가 비트코인이 뒤로 당겨졌기 때문에 활시위를 아마 쏠 거예요. 쏘아서 펌핑을 비트코인부터 일으켜가지고 시총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 뭐냐면 BTC가 8,350달러에서 8,450달러 이 언저리에서 만약에 지금 8,550달러에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가주면 그냥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 조정이 가서 8,350달러에서 8,450달러 언저리까지 진짜로 떨어진다면 그 후에는 급반등한다. 근데 지금 보면은 패턴을 봤을 때, 그 모양, 수렴하는 모양을 봤을 때, 하락 쐐기형이다. 예. 볼링 엣지 형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직전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테조스거든요. 근데 이 지금 보시면은 코인 데일리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추종하는 사람 중에 이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더랑 테조스 이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홀딩하고 추종을 많이 하는데 테조스도 사실 되게 싼 코인이야. 근데 지금 BTT가 잠정적으로 계속 주목을 받기 때문에 많이 못 가고 어느 정도 시세 상승만 있는데 테조스도 이제 그 친구가 말을 할 때는 좀 많이 괜찮아 보인다. 근데 여기 기사를 썼을 때는 좀 과대망상으로 많이 썼을 수도 있는데 얘네는 테조스가 2019년 안에는 5달러를 넘을 거다. 넘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저는 좀 약간 확대 해석이 좀 심한 것 같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테조스도 괜찮다. 괜찮은 코인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보시면 호라이즌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있고, 뭐 클래식도 있고, 라이트코인, 스텔라, XRP, G캐시 있어.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엄청나게 상승했어. 근데 유독 하나만 지금 되게 많이 까졌어요. 마이너스 3.68%예요. 네, 하다못해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이렇게 이거는 지금 코인이 시세가 많이 빠졌어요. 이유가 있어서 시세는 분명히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때는 왜 보여드리냐면 저점이야 지금. 저점에 있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손해를 크게 보실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까진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호라이즌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고 제가 오늘 뉴스를 이제 딱 검색을 하다가 이게 눈에 너무 띄어가지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공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 흐름을 한눈에 카카오페이 통합 조회 이게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아마 나중에 따로 찾아보세요. 카카오페이가 통합 조회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 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여기서 보시면 항목별 조회를 선택하면 여러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계좌, 카드, 대출, 현금 영수증 등 4개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카카오 페이머니 이용 내역, 투자 서비스 이용 내역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현재 20개 시중은행의 입출금, 적금 펀드, 대출, 계좌 조회를 할 수 있으며 14개 카드사의 사용 내역, 결제 예정 금액, 카드 장기 대출 조회와 홈택스의 현금 영수증 조회도 가능하다. 여기다가 증권사하고 보험사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세요? 이게 카카오에서 다 이거를
흡수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는. 근데 그게 갑자기 그 금융기관들이 기존에 있던 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통폐합되긴 하겠지만 단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점진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예, 인수 합병이 되거나 뭐 흡수 합병이 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플랫폼으로 진화하겠죠. 향후.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향후 통합 조회를 시작하여 신용 정보 조회, 금융 자산 분석, 금융 정보 맞춤 관리,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메인인데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 더욱 정교한 분석과 개인 맞춤형 재무 컨설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 카카오 지금 페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계좌, 그리고 세금이 됐든 보험이 됐든 자금의 흐름에 관해서 빅데이터를 카카오에서 관할하겠다. 그거에 관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겠다. 자, 개인의 데이터가 수집된다.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수집된 정보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 지금 보시면 전 세계 SNS 기반 플랫폼이 동시적으로 이건 아마 실시를 할 거예요. 인도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일본에 있는 거, 캐나다, 호주, 뭐 유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죠. 중국에도 있고, 그죠? 이게 단적으로 우리는 카카오페이만 시행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도 분명히 이걸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동 경로, 그리고 자금의 흐름, 뭐 지출 내역을 보면 그런 거에 관해서 빅데이터가 쌓이면 그거를 통해서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면 다국적 기업은 개인에 관해서 더 많은 어떤 서비스,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금융 정보를 알고 있는 세력들은 그거를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을 통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SNS 기반들은 결국에는 통합된다. 다시 그게 커넥션 돼서 연결된다는 거죠. 자, 한국의 카카오페이, 그리고 일본 라인페이, 그리고 중국의 뭐 바이두나 아니면 뭐 알리페이 이런 게 연결돼 있고 지금 앞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은 여기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야, 나는 암호화폐 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은수저야. 금수저는 아니지만 은수저야. 난 괜찮을 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 전 세계가 획일화되고 단일화된다는 거죠.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행동 반경이나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보다 더 많이 극대화돼. 중간 계층이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나는 뭐 나무수저야, 남은 뭐 구리수저야, 은수저야 막 이렇게 외칠 수 있어. 근데 결국에는 금수저하고 흑수저만 남는 거야. 중간 계층이 이제 중산층이 되게 얇아지다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보시면은 결국에는 어떤 디테일하게 개인이 어떤 그 정보에 관해서 지출 정보에 관해서 플랫폼 사용 빈도에 관해서 그게 결국에는 수집이 돼서 빅데이터로 정부나 금융 세력들한테 들어가면 개인들이 지금 보시면 탈세나 탈취나 탈법이나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해선 다운계약서 불가하고 설상 거기서 만약에 이 탈세나 다운계약서나 이런 거를 만약에 위법을 하면 엄청난 통제가 아마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찰 대상에 들어가는 거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영업자, 셀러리맨 모두가 다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정부에서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는 사실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탈중앙화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없다. 그래서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부에선 사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중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돋보기를 들고 정부가 세금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관찰하는 딱 표현되어 있는 그 사진이 딱 있어요. 자, 그럼 자영업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금이 있어. 그럼 뭐 회계사를 쓰든 어떻게 해서 탈세와 탈법을 해.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앞으로는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점점점 자영업자, 뭐 개인 사업자도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그런 플랫폼이 더 확실하게 정부에서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결국에는 금융 세력들이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물릴 거예요. 근데 단 명분은 거기다 세우겠지. 우리는 좀 더 질 좋은 어떤 뭐 의료 서비스 그리고 연금 서비스를 하니까 너네는 세금 더 내. 그래서 앞으로도 셀러리맨이나 기업들은 조금 더 많이 아마 세금을 내야 할 확률이 높아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전 세계가 동시화돼서 우리나라만 국한된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보통 보면은 뭐 비트코인이다, 암호화폐다 이러면 사람들이 초반에는 그랬어. 탈중앙화다. 그래서 은행과 같이 중앙화된 기관이 아닌 다수 사용자들이 주체가 되는 것. 그래서 정부 개입이 없다. 순진하게 다들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근데 카카오페이에서 빅데이터가 수집돼.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뭐 지출이 됐든 대출이 됐든 개인 신용정보, 보험, 금융사 모든 관계가 통합돼서 움직이면 그 빅데이터를 모를까요? 그거를 돋보기 보듯이 볼 수 있는데 금융 세력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과 개인이 탈중앙화로 거래를 한다.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을 해. 근데 지금 보시면 중화가 된다는 거죠. 전역적으로. 왼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앞으로는 보시면은 거래소가 중간에 있지만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연결이 되고 또한 그 거래소들은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에 코인이 옮겨갈 때도 그게 그 사람들이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분명히 뭔가를 심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중앙 집권화죠, 사실. 디센트럴라이즈가 아니라 센트럴라이즈죠, 사실은.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여기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탈중앙화다. 우리는 탈세와 탈법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다. 근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뭐 계약서에 관해서 뭐 통제를 한다. 뭐 정부에서도 그거에 관해서 입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자, 카카오페이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전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사 다 통합해서 그들이 움직인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카카오하고 얽혀져 있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하고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세력들이 있어. 거기에는 엔트파이낸셜,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리고 세콰이어 캐피탈, IDG 캐피탈, 유대계 자금. 그러니까 손정희는 얼굴 마담일 수도 있어요. 진짜 검은 금융 세력들은 미국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국 전에 기축동화국이고 패권국이었던 게 영국이잖아요. 그럼 영국 전에는 누구였어요? 그게 계속해서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거의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럼 결국에는 그 유대계 자금의 중심 세력들은 또 다른 이런 껍데기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 물색 대상을 찾고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6월 달부터 MSCI하고 FTSE를 통해서 그게 서서히 진행될 거예요, 아마. 공개적으로는 6월 달부터 아마 매스컴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아는 환도 내에서는 3년 전부터 이미 많은 자금이나 그런 것들이 옮겨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우습게 보지 마라. 지금 주식이 현저하게 싸다고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아마 눈치를 채실 거예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지금 시세가 조정 장세에 있다고 그래도 이게 뭐 엄청난, 제가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보 이 시장에 얼마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폭락이다 막 이렇게 덜컹덜컹 하실 수 있는데, 예전같이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투기 시장에서 투자 시장으로 점점 변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도 조정을 해봐야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인다. 근데 중요한 건 조정이 끝나면 직전 정고점을 돌파해서 더 많은 시세 상승이 올라갈 거다 라는 거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